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2월 3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톱 기사들 사진으로 대신 거의 다 했습니다. 사진을 크게 실어서 대신했는데 많은 조간이 같이 실은 사진입니다. 조선일보 먼저 보시면 살려주세요. 구치소의 절규. 동북구치소 이야기입니다. 이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가 창밖으로, 동부구치소는 아파트형으로 되어 있죠. 밖에 바로 대로입니다. 그 창밖으로 이렇게 구치소 안에 창밖으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세계일보, 다른 언론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진 한 장. 륵장 대응이 만든 코로나 감옥, 동부구치소 수감 확진자가 첫 사망을 했는데 이 와중에 이 수용자 8명이 한방에 수용이 되어 있다. 그리고 확진자가 한방을 쓰고 있다. 8명이. 전체 수용자 30%에 달하는 769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동부구치소 한 수용자가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 이런 종이를 내밀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사과를 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법무부 소관이죠. 윤석열에 집중하느라고 이런 것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방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만적인 인권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후진적인 이야기인지. 만약 이 사진이 외신을 타고 해외에 보도가 되면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K-방역 하면서 외국 정상들과 계속 전화를 하면서 이 홍보를 했죠. 방역을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백신은 또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허물어진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계속 그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을 잡아야 된다. 계속 그 시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다 새서 오늘 2020년도 지금 불과 이틀 남았죠. 이틀 남았는데 이 코로나로 다들 일상을 뺏긴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대처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조금 전에 보시는 이런 허점이 다 나왔고 백신도 구하지 못하는 뒤늦게 허둥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외에 이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은 시사 정치 쪽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4.15 총선 외에는 온통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 전쟁입니다. 그 막후에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있겠죠. 1년 동안 두 사람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을 맞아서 일단락이 됐죠. 일단은 윤석열의 판정성 이렇게 보입니다. 추미애도 어떤 그 성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일단은 윤석열의 발목을 계속 잡고 인사 조치를 막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추미애가 가져갔습니다. 울산 사건도 그렇지만 그 전에 울산 사건이 가장 핵심이었죠. 연초에 불거졌던 울산 사건,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혐의, 그 수사를 진행을 하던 검찰 간부들을 다 지방으로 자처시키면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윤석열을 내쫓는 데는 실패를 했죠. 2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결국은 윤석열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2020년이 가기 전 물러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개각이 있을 걸로 추미애 장관 혼자 보내면 그러니 또 다른 장관들 박영선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는 박영선을 비롯해서 한 2~3명 더 끼어서 혼자 하면은 마치 경질하는 것처럼 보이니 그런 식의 오늘 발표가 있을 거고 법무부 장관 후임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싸움다. 추미애 못지않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아직까지는 유력하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오늘 신문 보시면 기획기사인데 추윤 전쟁 1년 검찰총장 징계 오발탄 쏜 추미애는 세미 퇴진한다. 두 사람이 1년 동안 이렇게 싸웠습니다. 자, 결국은 추미애는 오늘 퇴진을 하고 윤석열은 남아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 박범계가 들어오던 민주당 쪽에서 지금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하고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눴습니다. 두 사람 전쟁을. 봄에는
윤석열 패싱, 대학살 인사 논란, 대학살 인사가 일어났죠. 한동훈도 그때 다 쫓겨가고 다 부산 고검으로 가고 다시 또 그 다음에 뭐 연수원으로 가고 막 이렇게 인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4번 있었죠. 그 여름에는 추미애가 채널A 수사지휘권 발동을 해서 그때 또 난리가 났었죠. 가을에는 윤석열의 반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보아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완전히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대권 조작 반전이 계속 올라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 겨울이 돼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뒤집혀버리는 바람에 결국 낙후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이 상황에서 일단은 윤석열이 판정설하고 추미애가 물러나는 이 형국이 됐는데, 자,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2번 잡았다가 놓쳤죠. 2번 잡았다가 놓쳤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명예에 의해서 직무 배제를 됐고 그 다음에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다 가처분 신청, 정지 신청을 해서 윤석열 총장이 취소 소송을 해서 복귀를 한, 그래서 다시 수사의 지휘권을 잡은 이 상황이 되다 보니 지금 3번째로 윤석열을 잡는 방법을 놓고 민주당, 이번에는 민주당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금 아직 교체기니까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놓고 거론하기 시작했는데 일종의 분열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강경파, 국회 탄핵을 주장하는 강경파들이 있죠. 윤석열 탄핵, 국회에서 탄핵해서 그 헌재까지 가면은 헌재에서 한두 달 걸리니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 그 사이에는 수사 못하는 것 아니냐, 수사 지휘 못하는 것 아니냐, 이 국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가처분도 신청을 할 수 없는, 취소 소송을 할 수 없는, 그러니 우선 후폭풍, 역풍은 나중에 맞더라도 우선 당장 태풍이 불어와 있으니 윤석열을 국회 탄핵 의결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수사 대상자가 많죠. 기소가 돼 있는 사람이거나 뭐 김두관, 황운하, 최강욱 이런 사람들인데 일단 국회에 탄핵해서 직무 배제시키자 이런 것인데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역풍이 나중에 다시 헌재 가서 되지도 않고 헌재에서 다시 기각되면은 또 대검에 다시 짠 하고 또 출근할 텐데 3번째 그렇게 되면 이건 정말 쓰나미가 몰려올 수도 있다. 그래서 주저를 하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경파는 이참에 윤석열 탄핵도 하고 아예 검찰청을 없애버리죠. 검찰청을 없애버리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초과상관 태우는 격, 빈대 잡으려다, 윤석열 잡으려다, 나라 다 태우는 이런 격으로 갈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데, 그래서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리고 공소청을 만들자. 공소청. 원래 이 검찰은 수사권이 있고 기소권이 있어서 기소를 한 사건을 가지고 공판 유죄를 하죠. 그러니까 공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권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공소만 하도록 하는 공소청을 만들자. 그 국가 기틀을 흔들어서라도 윤석열은 척추를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오늘 법무부 환경장관 교체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그 아래 기사 보시면 이낙연 대표의 자제령도 안 먹히고 여당 초선들이 윤석열 탄핵하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초선들까지 나선 거죠. 김용민, 김남국 이런 초선들까지 나서서 탄핵하자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자. 자, 일부 의원은 대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김용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이런 사람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가는 공소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계일보 3면 보시면 검찰개혁 고삐지는 요, 검찰개혁이 아니죠. 이제 검찰 폐지죠. 검찰 폐지 쪽으로 갑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추진 논의,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공소청 전혀 생소하기 때문에 공소는 검찰의 기능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만 다 맡기자. 기소 수사 분리 이야기는 나왔지만 아예 검찰 안에서 기소 수사 분리 이런 이야기가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나왔었죠. 그런데 이것은 아예
검찰의 수사를 아예 없애버리자. 극단적입니다. 검찰개혁특위가 그 회의를 열었는데 검찰개혁 시즌2를 논의를 했다. 시즌2가 아마 검찰 폐지 같습니다. 이 시즌2는 윤석열 사태가 계기가 됐고 목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원래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돼 있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바로 다가와 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같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었죠. 근데 민주당은 여기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로 가야 한다.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보시면은 여당은 검찰 수사권 아예 없애야. 그런데 야당에서는 아니 지금 공수처 곧 발족할 텐데 오늘 지금 공수처장이 또 지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두 사람 추천돼 있죠. 하나 지명이 되고 속전속결로 만들 텐데 아니 공수처에는 왜 수사 기소권 다 주느냐? 공수처에서는 뭐 검사, 판사, 또 경무관 이상 경찰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권 외에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정권의 옹이처라는 정권 호위처라는 공수처에는 수사 기소권 다 주고 검찰에서는 수사권 아예 없애야 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회 입법으로 검찰 힘 빼기가 본격화됩니다. 지금 여당 발로. 그래서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본격 착수하는데 아예 그 강경파에서는 뭐 그럴 거 뭐 있어. 뭐 검찰청 아예 없애. 그래서 공수청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당에서는 수사 기소권 분리한다면서 공수처에서는 다 주고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계속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야당은 행동으로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말로만 하기 때문에 지금 귀담아 듣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수사권을 아예 검찰에서 빼버리고 아니면 검찰청은 폐지해버리면 수사는 누가 하느냐? 자, 상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하겠죠. 공수처가 선택적 수사를 할 겁니다. 정권 입맛에 맞도록 선택적 수사를 하는데 일반 사건은 경찰이 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당장 1월달부터 경찰의 역할과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 있죠. 그런데 나머지 이렇게 수사권을 다 줘버리면 더 비대해지기만 하죠. 그런데 제대로 과연 그것을 감당을 할, 흡수를 할 역량이 경찰에 있느냐. 그 문제가 논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근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 그 택시기사 폭행 사건 경찰이 수사를 해서 유야무야 시켜버렸죠. 그래서 그것을 고발이 다시 들어오니 검찰에서 이번에는 경찰 못 믿겠어. 검찰이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 사건 때문에 이 경찰의 어떤 수사 능력을 떠나서 수사 능력은 뭐 해봐야 하는 거지만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오히려 더 보는 것 아니냐. 검찰보다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이구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경찰이 수사 마무리를 하면서 발표를 했죠. 자, 경찰이 한 겁니다. 결과는 5개월 수사하고도 박원순 성추행 이용 못 밝혔다. 5개월 동안 대거 인력을 동원해서 막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였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과연 그 안에서 성추문이 있었느냐, 막 수사를 벌였지만 5개월 동안 하고 나서 우리 아무것도 없어 이러고 손틀어버린 겁니다. 피고소인이 숨져서 피고소인 박원순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다. 그 결론을 내는데 5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 유족 반발로 포렌식이 늦어져서 이렇게 해명이나 하고 부시장이 방조했다는 의혹도 다 무혐의다. 심지어 정의당이 검찰이 이제 제 역할 좀 다 해주기를 바란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수사해주기 바란다. 정의당이 그렇게 나올 정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성추행 의혹 뭐 풀었나 안 풀었나 이런 이야기 당연히 나오죠. 왜냐하면은 정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 그 박원순 시장이 그 민주당 소속이었고 또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하니 여기서 박원순에 대해서 뭔가 막 경찰의 수사를 발표하면 선거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겠죠. 정권 입장에서. 그래서 경찰이 눈치 보게 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5개월 수사하고 초라한 마무리.
자, 아무것도 못 밝혀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은 야당 기사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야당을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종이신문에 야당 기사가 거의 나온 것이 없고 인터넷판에서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상당히 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기사인데, 자, 요즘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뭐 부산시장 선거는 다 이겼다, 뭐 국민의힘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울시장 선거도 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기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막 후보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의힘이 뭔가를 한 것이 없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뭔가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반사이익입니다. 문재인 정권 실정, 그리고 도덕성이 탄로난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죠. 이걸 보면 압니다. 당 지지율은 늘어나는데, 당 지지율은 민주당 정권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또 자기 대권 주자 지지율, 여기는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조하죠. 그 중에서 일부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은희 소총장을 비롯해서 막 활동을,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치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안철수에 딱 막혔습니다. 국민의 당 소속이죠. 국민의힘이 아니고. 안철수가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대권도 당밖의 사람, 윤석열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은 오르는데 서울시장 대권은 다른 사람들이, 범야권 다른 사람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인식이 어떨까? 그것이 오늘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나왔습니다. 단독 취재를 한 것인데요. 자, 중앙일보 지지율 1위인데 못 웃는다. 지금 지지율은 1위로 어떻게 올라갔습니다. 반사이기로. 그런데 윤석열, 안철수가 대권 서울시장 주자 1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갈이, 자기들 사람들이 아니죠, 일단은. 자, 이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사석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정부 실정 때문에 당 지지율이 오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 김종인 위원장이 야당은 원래가 정부 여당 실수로 먹고 사는 거야. 정부 여당 실수로 먹고 사는 게 야당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참석자가, 아니 그런데 당 지지율에 비해서 이 상승세를 타고 치고 나갈 인물이 없는 것 아니냐, 서울시장이나 대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분위기를 망칠까봐 그만뒀다 이야기고, 당내에서는 아니 제1야당이 잘해서 지지율을 얻어야지 여권의 종속 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여권은 완전 종속 변수죠. 국민의힘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이것은 배종찬 여론조사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당 내부 요인에 의해서 지지율 등락이 있는 게 아니고, 당 내부에 어떤 요인이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 징계, 법원 결정, 집값 폭등, 코로나19, 백신 논란,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좌우되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중진 의원,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 사람이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김종인이 당 내부에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다 깎아내리고 외부 꿈터리를 찾아다녔다. 외부 꿈터리, 외부에서 꿈틀거리는 대권 주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꼬집은 겁니다. 지지율은 반사이익으로 오르는데 사람은 조금처럼 떠오르지 않는 그런 틀에 지금 박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순전히 반사이익에 지탱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반사이익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 도덕성 추락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올 한 해 문재인 정권 많은 실정을 했고 도덕성도 추락됐는데, 잠시 되돌아보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선정한 국내 10대 뉴스 중에, 자, 문재인 정권 실정, 부도덕성과 관련한 그 의혹이 몇 가지나 될까요? 조선일보가 선정한 10대 뉴스 중에서 무려 8가지가 문재인 정권의 실정, 도덕성 추락과 관련된 소식들입니다. 자,
코로나 대유행 국가 채무 비율 처음으로 40% 넘었다부터 시작해서 뭐 윤석열 사태 또 여러 가지 이 대북관계 실정들 뭐 이런 것들 제가 붉은색으로 쳐놓은 부분이 윤석열 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관련된 이것이 8가지가 10대 뉴스에 포함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조간탁풀이었습니다.